염동균 선수는 김기수, 홍수환, 유재두 선수에 이어 우리나라 선수로서는 네 번째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. 와우. 안녕하세요.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. 자, 지난 2시간 동안 저희 염동균 전 챔프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는데요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1976년 11월 24일입니다. 로얄 고바야시를 국내에서 꺾고 대한민국의 네 번째 세계 챔피언으로 등극하셨던 염동균 사장님의 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염동균 사장님 나오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중마 고우이신 우리 저 민영기 사장님 나오셨고요. 지난 시간에 이제 리그 오베르토 리아스코전 얘기 네. 참 실감나게 잘 들었습니다. 이제는 고바야시전을 좀 얘기해 주실 차례인데요. 고바야시전은 사실 아주 좀 희귀한 그런 추억들이 사실 많은 시합하기 전의 일입니다. 74년도 얘기죠. 74년도 제가 일본에서 동양 챔피언이실 때. 네, 동양 때 시합을 끝나고 이제 좀 있었습니다. 일본에서. 네. 그때 이제 고바야시 선수가 일본에서 시합이 있다고 그래서 한국에 유아영 씨라고 네, 이제 그 당시에 한국 챔피언이었고 저보다 많은 선배가 되죠. 예, 그분하고 시합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, 그 일본 고라쿠에 그 실내체육관에 가서 이제 구경을 했죠. 그런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2라운드 쪽이 3라운드 쪽이 3라운드 쪽 그 노야 고바야시한테 그 유아령 선배가 나이툭을 맞고 그냥 뭐 이쪽에서 저쪽으로 날려서 떨어지는 광경을 봤는데 그때 고바야시가 KO율이 98%.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하는 것만 알았죠. 패도 없을 때였잖아요. 패도 없었죠. 그때 뭐 최고의 인기를 갖고 있었어요, 고바야시가. 전승 KO.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보고 시합을 다 이제 보고 나랑 이제 시합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 그런 강펀치의 소유자인데 참 시합을 한다 해가지고 또 세계 타이틀매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또 그 리아스코와의 그 승자가 이제 시합을 하기로 돼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 또 시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시합을 했습니다만은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른손을 또 못 쓰는 그런 입장에서 또 시합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시합을 하다 보니까 1라운드에 다운을 시켰죠. 그 다운만 안 시켰어도 졌다 할 수가 있죠. 왜냐하면 내가 15라운드까지 도망을 다니면서 시합을 했는데 뭐 사실 그 선수 펀치 맞으면 그러기니까 예, 그 뭐 얘기할 것도 없이 뭐 야묵을 맞으면 그냥 뭐 뛰지도 못하고 솔직하시네. 예, 맞아서 근데 내부터 시합 한 대만 맞아도 띵띵거리니 말이에요. 근데 뭐 아래 분 사람은 모릅니다 그거를. 거기에 그 고바야시가 그 80% 90% KO를 갖고 있으니까 또 어쨌든 15라운드를 도망다니면서 해서 1라운드에 다운을 내가 시켰기 때문에 그 다운 시킨 거 하나 가지고 이겼다 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 말 못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습니다. 이 시합이. 아니 사실 그때는 뭐 국내에서 했어도 그러니까 국내 부심 한 분 그리고 주심과 또 한 명의 부심이 일본 사람이에요. 다 일본 사람 똑같습니다. 예, 똑같습니다.
장소만 홈링이고 예, 예. 경기 세팅 자체는 되게 불리한 상황이었고 아, 그러면요. 또 리아스코전 때 그런 악몽이 있었기 때문에 네. 저도 그 로얄 고바야시전 경기는 기억이 나요. 그때 300년 때였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 야 이게 과연 이겼을까? 왜냐면 리아스코전도 그렇게 잘했는데 어쨌든 졌잖아요. 그때는 이겼을까 졌을까 그래 난타전도 없었고 그야말로 15라운드 동안 뭐 도망다니는 게 일이었으니까 이렇게 뭐 양 다리가 13라운드부터 뛰지를 못했으니까요. 이게 다리가 굳어가지고 하도 도망다녀서 참 좀 지나가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편하고 안 편하고도 없고 아주 뭐 종이 울리는 게 겁났으니까. 그래서 괜히 했구나 마음속으로 오기가 나는 게 아니라 괜히 시합을 했구나. 그런 마음. 네, 계속마다. 그런데 이제 다행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고바야시가 손 나오는 것이 많지가 않다. 이제 그 점이 이제 나를 살려줬죠. 제대로 맞은 게 없으시잖아요 그 경기에서. 아, 뭐 도망다니가 맞은 게 있어요. 도망다니다 보니까 한때를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내가 고바야시를 15라운드 동안 10대를 때리고 내가 맞은 게 한 4대 4대 5대 정도는 이게 뭐 꼴투하고 할 수도 없고 도망다니고 고바야시는 그냥 토끼와 거북이 싸움이었죠. 그러니까 거북이처럼 고바야시가 느리고 나는 이제 토끼처럼 빠르고 그러니까 그 시합을 보였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. 예. 뭐 이렇게 시간도 지나고 겸손하게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만일 그 일본에서 그 다나카 후타로와의 경기 때 이 오른손을 다치지 않았다면, 그러니까 사장님을 기억하고 계신 복싱 팬분들은 동양 챔피언 초창기까지는 대단한 파이터. 네. 그 이후로는 완벽한 아웃복서 이렇게 기억을 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사실 동양 챔피언 그 이전 시절에는 거의 발바닥이 매트에 붙어 있으면서 인파이팅을 그렇죠. 하셨던 막 파이팅 했었죠. 그런 스타일이었고 예. 근데 이제 그 손 다친 이후에 완벽한 또 아웃복서로 예. 찰랑찰랑 이제 뛰는 그렇죠. 그 복싱이 또 그 트레이드 마크가 되셨잖아요. 근데 만일 손이 멀쩡했다면 고바야시와도 인파이팅을 하셨겠죠? 당연히 했겠죠. 근데 내가 손이 안 아팠다면 안 아픈 대로 싸움을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손이 안 아팠다 그러면 참 그 고바야시와의 게임이 아마 지상 그런 게임이 없었을 겁니다. 완전히 혈투적인 혈투로 가지 않았나. 고바야시는 화이트하고 나도 화이트하고 하여튼 뭐 누가 KO가 되든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.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화이트를 못하니까 그 펀치가 이제 한 대 맞으면 두려웠던 거죠. 왜냐하면 펀치가 너무 세니까. 내 펀치는 고장이 나요. 그렇죠. 고장이 났고 방어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. 그러다 보니까 네, 도망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 도망 다닌다는 것도요. 말이 도망이지. 함부로 못해요. 그렇죠. 엄청 힘듭니다. 이거. 그 도망 다니는 때리기보다 더 힘듭니다. 역시. 네. 근데 경기 끝나고 판정 발표되기 전에 네. 심정은 어떠셨어요? 그러니까 제가 조금 믿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하나의 뭐 조작이다 할 수 있는 입장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매니저가 그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야쿠샤가 있었어요. 뭐 지금서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. 옛날에 그런 얘기도 이제 못하지 돌아가시고. 그래서 그때 그 한국에 밀항을 했었습니다. 그분이. 아, 서순종 예, 서순종 씨. 예. 세월이 많이 지났겠죠. 예. 네, 오이마 지역에서 그 조장을 받는데 그때 이나가 구미라고 아주 3대 폭력 조직의 하나로 일본에서. 일본에서. 그런데 손정 씨가 한국 사람이에요. 교포. 그래서 그분의 실력을 제가 마음속으로 좀 믿었지요. 믿었고 이제
끝냈을 때 1라운드에 다운까지 시켰으니까 일본 사람이 두 사람이다 하더라도 판정으로 이겼지 않나 하는 믿음이 있었죠. 아, 기대를 예, 가지고 예, 예. 더더구나 그 지난번에 리아스코와의 경기를 우리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판정이 나올 것인지가 참 궁금한데 이것은 주심을 보는 요시다 씨 그리고 부심인 모리다 갱 씨, 우리 한국의 최영준 씨가 채점을 한 것이 종합이 되고 염동균이가 이겼습니다. 염동균 선수의 판정송 상당히 염동균 선수가 판정승을 거두는 통쾌한 순간입니다. 그래서 역시 판정승을 했던 기억이 이제 납니다. 그 보상 심리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. 네? 그러니까 리고베르토 리아스코전에서 타이틀을 억울하게 그렇게 진짜 예, 예, 예. 졌잖아요. 예. 그런 면에서 어떤 보상 심리, 그러니까 그 일본 부심들은 일본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것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. 그렇죠. 개인적인 생각이. 네,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도망 다니면서 해도 힘들어서도 그 표시를 안 하고 뛰었던 원인도 제가 한솔을 내가 못 쓰니까 그 심리적인 거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. 자, 엄청히 참 노력으로도 힘들었던 과정이었죠, 입장이. 그래서 참 그때만 하더라도 심적으로 얘기하기도 상당히 어려웠죠, 입장이. 오른사 내 사정이지 안 하면 그만인 것을 변명밖에 안 되는 거고. 그 여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에서 말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왼손을 못 쓰니까 뭐 했다 그러면은 나 자신이 얘기지. 그래서 얘기할 필요도 없었던 거고. 맞아요.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팬분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. 모르고 다 몰랐죠. 네. 그냥 스타일이 바뀐 걸로만 알고 있었지. 내리라도 몰랐습니다, 그 당시에. 얘기를 안 했죠, 내가.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또 사람 심리가 또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고 나만 이제 알았던 거고. 네. 이제 보면 피치 못할, 얘기 못할 그 입장도 참 많았고. 근데 이제 염 사장님의 기록을 보면 로얄 고바야시와 싸우기 전까지 네. 일본 선수를 상대로 17전 17승이에요. 네, 전승이었었어요. 전승이 예. 11KO서. 예. 우승부도 한 번 없이 예. 일본 원정을 3번 갔다 오셨는데 예. 전승으로 이겼단 말입니다. 예, 그러니까 예. 일본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존재였거든요. 당연하죠. 네, 일본에 와서도 자기 선수들을 다 이기고 갔기 때문에 예. 사실 로얄 고바야시가 한국에서 이제 그 옵션 때문에 방어전을 하러 왔지만 승리를 장담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. 당연하죠. 예, 그렇습니다. 예. 근데 그 일본에서 다나카 우타로랑 이제 방어전 할 때 이 손에 부상을 당하고 예. 그때 일본에서 수술을 했으면 괜찮아질 수 있었는데 됐었죠. 못했다고.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 와서 늦게 이렇게 돼갖고 이게 뼈도 굽고 또 하나의 실수를 한 것이 오른손 아픈 거를 대전 밑에 충남 유도관이라고 있었는데 내가 거기서 유도를 했었거든요. 거기서 한 1년 했어요, 유도를. 초단까지 땄었는데 거기 이제 접고로 원장님이 이 뼈를 맞추는 접고로. 그 시절에 접고로. 근데 그 생각이 나서 그분한테 맞춘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. 또 굳어가지고. 이게 병원 가서 이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뼈를 맞추다 보니까 잘못 이게 맞췄는데 아파가지고. 그래 병원 이제 그때만 해도 다 숨기고 이제 나 혼자만 알고 갔는데 대전 고등학교 앞에 이상원 정형외과가 있어요. 거기서 그 원장님하고 상담해서 비밀로 이걸 해달라. 그래서 거기서 이걸 수술을 했죠. 예. 그렇게 숨겨야 됐던 이유가 이 오른손 아프다 그러면 안 써주죠. 선수로 매니저부터 오른손이 아픈데 오른손 안 아프도 이길까 말까 한데 아프다 그러면 써주겠어요, 입장을.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. 그래서 내가 75년도에 대전에서 체육관을 운영을 했었어요. 네. 선수 하실 때. 예, 할 때 왜냐면 은퇴를 해야 되겠다
하는 마음으로 체육관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참 운명인지 몰라도 그 76년도에 주니어 페더럴게 생겼어요. 아, 체급이 신설됐죠? 네, 체급이 시설됐어요. 그래가지고 내가 세계랭킹 2위가 됐습니다 그때. 그러니까 1위하고 2위하고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. 그래서 이제 매니저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운동을 많이 못했으니 내가 그 1, 2 해가지고 한 사람하고 하자. 또 이렇게 또 얘기가 돼가지고 타이틀 매치가 시작이 된 거죠. 그래서 내가 이제 니아스코를 하겠다가 또 니아스코가 일본 고바야시랑 이기는 승자를 또 하게 되고 뭐 그렇게 우여곡절이 이제 많이 생긴 거죠. 아, 그러니까 은퇴를 하기엔 너무 아까웠네요. 아깝다보다는 내가 그 쌓아올린 그 동양 챔피언까지 쌓아올린 탑 이것이 너무 우리가 그때만 해도 사실 못 살 때거든요. 그렇죠. 내가 이제 70년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프로 생활 때문에 그래도 아주 못 살 때거든요. 우리가 보리밥 먹고 운동할 시절이 때인데 너무 아까웠죠. 너무 아까웠고 76년도에도 먹고 살고 할 때가 아니고 못 살 때죠. 그때만 해도. 때였죠. 예. 그래서 챔피언이 된다면 참 그 한적인 마음을 풀 수도 있고 무등이 되니까 이제 아파도 한번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. 한 차례 우여곡절을 리아스코전 때 겪고 결국 챔피언이 됐습니다. 예. 기분이 어떠셨습니까? 근데 그 기분이야 뭐 표현할 수도 없는 거고요. 근데 그때 지금도 사회생활 하면서 하나의 그때 입장이 약이 된 게 뭐냐면 그때 제가 이 운동을 하면서 집념이라는 얘기를 알았어요. 집념. 집념은 태산이 움직인다는 용어를 그때 알게 됐죠.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도 이 집념이라는 이 두 글자만은 잊어버리지 않고 뛰었던 것이 또 오늘 내가 프로모트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던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. 예. 민 사장님께서도 아마 로얄 고바야시전을 보셨을 텐데 장충체육관 가져보셨나요? TV로 보셨나요? TV로 봤죠. 그 경기는 어떻게 보셨어요? 손이 다쳤다는 걸 알으니까 걱정을 많이 했죠. 네. 그 시합을 놓고서도 그 전부터 이 아까 얘기했듯이 한쪽 손을 가지고 시합을 하려니까 인파이터 쪽을 놔야 되니까 스텝이 없었거든. 그렇죠. 전에는 초창기에는 무조건 파이터로 그냥 저거였으니까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. 훈련하느라고. 그 기밀체육관 가가지고 그 씨름 선수들, 내리슬기 선수들하고 저거 하면서 피하는 거 그거 하면서 고생을 엄청 했어요. 그 얘기인데 그 김일 선생님 그 제자 이왕표 씨가 그때 스파링 파트너도 해주고 그랬었어요. 그 사람들은 등치가 좋으니까 내가 때려서 뭐 움직일 수도 없고 그 생각이 나죠. 예.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 늘 영챔프한테 듣는 얘기지만 챔피언이라는 게 우리 그러잖아요. 공부 잘하는 애가 뭐 예비고사니 뭐니 어디 수속으로더라 자기는 교과서만 갖고 공부했다고 하듯이 가장 쉬운 게 뭐냐면 권투라고 그래요. 권투처럼 쉬운 게 어딨냐고. 그러니까 그게 타고나야 돼요. 그러면? 네, 챔피언은 세계 챔피언은 타고나야 된다. 그게 무슨 물론 훈련도 중요하고 저것도 재질도 있어야 되지만 타고나야지 된다. 그 맞고 저거 하면서 또 가장 쉬웠던 게 권투라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? 근데 이제 그걸 보면 내가 이제 화이타에다가 복서로 변하고 때리고 잡고 하는 것도
멋있게 자꾸 없어지고 그래야지 그렇죠. 인기도가 있죠. 그냥 엉터리로 또 하면 또 그것도 인기가 있나 없죠. 무턱대고 끼어가지고 제가.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이 스윙을 할 때는 아우 저거 맞으면 죽는다. 이렇게 던져줘야 되고. 네, 패딩을 그렇게 해줘야지 무조건 도망 다닌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. 근데 그런 걸 보면 이제 내 이제 폼이 이제 고개를 숙이고 카바를 위로 딱 올리면은 이제 보드에서부터 턱서부터 완전 방어가 되거든요. 네. 내 폼이. 스타일이 독특하셔서 네. 거기 딱 묻으시고 딱 그렇죠. 그게 못해 사람들은. 네. 왜냐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방에 앉아가지고 이 턱을 숙이고 우회를 쳐다보고 쪼갰을 때 그 물체를 놓고 이걸 연구를 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. 그래야 이렇게 놓을 때 사람이 보이지? 이렇게 놓고 뭐하면 사람이 보이네 안 보이지.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숙이면 내가 이제 커버를 하면 배하고 턱하고 커버되니까 여기에는 전혀 맞지를 크롭이 오더라도 여기는 괜찮죠. 이렇게 때릴 때. 때릴 때. 그래서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은 내가 다운을 한 번을 안 당해봤어요. 야. 그러니까 다운을 당하는 느낌이 뭔지를 모르죠. 그리고 이게 맞고 피 돈다. 한두 번은 돌아봤지만 심하게 이걸 맞고 돈 적은 없죠. 그러니까 맞고 뭐 다운이 됐다든지 뭐 했다 그런 거를 내가 이제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 고메스전 전까지는 예예예 고메주 고메주도 맞고 맞고 다운한 게 아니고 지쳐. 예 그때부터 13라운드인가 뭐가 지쳐서 앉은 거지 맞고 한 건 아니에요 그때 고메주하고. 근데 뭐 정말 더운 지방이라 도저히 죽으면 죽었지 못 뛰겠더라고 진짜. 우리 저 고메스 얘기는 다음 시간에 마저 들려주시죠. 아 그렇죠 예. 자 오늘 또 로얄 고메스 얘기 이렇게 들어봤는데 내후년이 되면 2026년이면 우리 영동균 사장님이 타이틀을 획득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. 그때 그 50주년에 걸맞는 또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. 예, 그래서 지금 생각 같아서는 뭐 한 3라운드라도 시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옆쪽에서 자꾸 말려서 큰일 난다. 근데 지금도 하루가 안 빠지고 제가 운동을 하니까 뭐 본투도 하고 걷기 운동하고 전체 하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도 한번 26년도 생각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예. 자 오늘 또 나와서 이렇게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